심화 유형 5번. 도형의 활용. 가로가 81, 세로가 45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가능한 큰 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이려고 합니다. 타일은 모두 몇 장 필요합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빠를 거예요. 가로가 더 기네요. 길게 그려줘야겠어요. 가로가 81cm, 세로가 4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다가 가능한 크다고 했으니까 최대가 생각나죠?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인대요. 그러면 가능한 큰 타일로 이걸 딱 45와 8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쵸? 타일은 모두 겹치지 않게 붙인다고 했으니까 타일은 모두 몇 장 필요합니까? 이 의미에서 45와 81의 최대 공약수. 일단 4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돼요. 정사각형이 어떤 정사각형으로 4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고 똑 떨어지게 해야 되고 또 몇 칸인지는 아직 몰라요. 81도 또 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돼요. 몇 칸인지 모르겠지만 겹치지 않게니까 똑 떨어지게 해야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약수구나. 45, 81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는구나. 공약수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최대 공약수 문제예요. 이거 9로 나눠지네요. 9, 5, 45, 9, 9, 81. 5하고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죠. 최대 공약수 9입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제일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거와 둘 다 나눠줄 수 있는 길이가 9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칸이 9인 타일로 이거를 다 겹치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답니다. 45는 9로 5칸으로 나눠줄 수 있죠. 조금 크게 됐지만 둘 이렇게 해서 얘는 5칸으로 나눠준다. 얘를 9, 1은 9, 9, 28, 9, 3, 27, 9, 4, 36, 9, 5, 45 5칸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9가 9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81 안에 9개로 나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침 9개 비슷하게 됐으니까 조금 간격을 조금만 조정을 해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서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9, 1, 9, 9, 28, 9, 3, 27, 9, 4, 36 이렇게 해서 81이 된대요. 타일은 모두 몇 장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이런 타일 몇 개 필요하나요? 이쪽으로 5개. 그쵸? 이거 지금 몇 건 있나요? 이거 5칸 있고요. 이쪽으로 가로로 몇 칸 있나요? 81 안에 9가 9개 있죠. 이쪽으로 9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5, 9, 45 5칸 있고 9로 가로 세로가 9인 정사각형으로 45를 5칸으로 나눴고 81을 9로 9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하냐? 5 곱하기 9에서 45개가 필요하다는 걸 45장 몇 장 필요합니까? 하니까 45장 5-1번 가로가 154 세로가 14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이 종이를 남는 부분 없이 잘라서 같은 크기의 가장 큰 정사각형을 합니다. 정사각형을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가로가 154와 140을 동시에 나누어 주는 수 중에서 그쵸?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거 문제만 풀어봐 준다면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일단 2로 27에 14, 27에 14, 27에 14 이렇게 되고 이것도 7로 나눠 떨어지죠. 11과 10 최대 공약수는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14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4인 정사각형으로 가로 154는 11칸 되고요. 그 다음 140cm는 10칸 14cm인 정사각형으로 가로 11칸, 세로 10칸으로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칸과 10칸 들어가서 2개 곱해주면 110 정사각형 모두 1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림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자면 가로가 154 조금 더 긴 직사각형이 됩니다. 가로는 154 세로가 140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종이에 남는 부분 없이 다 자른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변이가 14가 된다는 걸 아니까 140 안에 10칸 이거를 10칸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좀 작지만
이렇게 해서 한 칸에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으로 이거를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 자를 수 있다는 거를 먼저 답을 구하긴 했는데 그림으로 보자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칸이 되느냐? 가로는 이 둘의 같은 크기의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이거를 자르려고 그래요. 정사각형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걸로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154와 14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구했죠.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대 공약수 했더니 한 변의 길이가 14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14cm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몇 개냐? 요런 네모가 이 안에 몇 칸을 나눌 수 있느냐? 그러면 140 안에 14가 10개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10개. 이거 10줄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154에는 11개. 여기에는 11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건 11칸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총 몇 개입니까? 11 곱하기 10 해서 110개. 5-2번. 가로가 30cm, 세로가 24cm의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큰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작은 직사각형을 이어붙여서 커다란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좀 다르죠? 가로가 30이고요. 세로가 24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어붙여서 30짜리를 옆으로 이어붙이고요. 30씩 옆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24씩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다 보면 어떤 정사각형 모양이 나온대요. 직사각형 모양 카드는 모두 몇 장 필요합니까? 요 카드가 몇 장 필요하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그쵸? 최소인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옆으로는 30의 배수로 나갈 거고요. 그쵸? 323, 326, 339, 342, 355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고 밑으로는 24, 48 24의 배수로 늘어나겠죠. 근데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30의 배수와 24의 배수 중에 같은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냐 그 얘기는 즉슨 30과 24의 공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구해라. 그러니까 30과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구해보죠. 6으로 나눠지죠. 6, 5, 30, 6, 4, 24.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다 곱해주면 4, 5, 20, 2, 6, 12. 최소 공배수는 12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120이 되는 정사각형을 만든다. 3, 4, 12. 120 안에 30은 4칸 들어가죠. 여기서 잘리고 그 다음에 24는 24로 나눠주니까 5칸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이렇게 잘려서 24가 하나, 둘, 셋, 넷, 5칸 들어가고 30은 하나, 둘, 셋, 4칸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이 길이는 120, 120 최소 공배수가 한 변이 되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이거 몇 개 들어가나요? 몇 개 들어가는지 세보면 4칸 곱하기 5칸이니까 4, 5, 20개가 되겠죠. 이런 거는 몇 칸을 이어붙이면 되느냐? 한쪽에 4칸, 한쪽에 5개 들어가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 몇 장 필요합니까? 하니까 20장.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를 남는 부분이 없이 잘라서 같은 크기의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나누려고 한대요. 이 문제만 보니까 벌써 우리 지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고 있죠. 그런데 남는 부분이 없이 잘라서 가장 큰 최대가 나왔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 같아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고 동시에 똑같이 나누어 떨어져야 하니까 공통된 약수를 구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문제를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 두 개의 삼각형을 나눠줍니다. 왜냐면 정사각형으로 이게 다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부분이 이렇게 걸치거나 깎인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 작은 사각형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밑에 있는 큰 사각형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정사각형을 구해야 될 거예요. 여기가 32cm, 여기 32cm, 이쪽에 104라고 주어졌고요. 이쪽에 48이라고 주어졌으니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48에서 30이 더하면 0하고 1 올라가니까 80이 되겠네요. 80이 되고 이 길이는
104에서 32 빼면 32 빼면 얼마입니까? 72cm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단 얘기는 어떤 정사각형으로 얘를 다 가장 큰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나눠준대요.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32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 밑에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한답니다. 어떤 정사각형이 딱 이게 이 줄이 다 맞아야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한 정사각형을 구하여라. 그러면 32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3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고 가로 세로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또 이 큰 사각형은 72와 80도 나누어서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 얘기인즉슨 32와 72, 80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 수, 약수죠. 그런데 여러 수를 공통되게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한 수는 세수의 공약수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구하라. 그러니까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칸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거 4로 나눠줄게요. 4, 8, 32, 4, 1은 4, 4, 또 4, 8, 32, 4, 2, 80. 이거 2로 한 번 더 나눠지죠. 2, 4, 8, 2, 9, 18, 20. 4와 9와 10은 더 이상 똑같이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이거 두 개 곱한 8이고, 이 8이 나타내는 거는 8cm죠. 8cm인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이런 정사각형, 8과 8인 정사각형으로 32 안에 8이 몇 개? 4개 들었죠. 이거는 이렇게 4줄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다 4칸으로 나눠지는 요 한 칸이죠. 요런, 그리고 요 한 칸에 이 가로 세로가 이게 8이란 얘기예요. 요런 것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이 캔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구했죠. 8cm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사각형이 몇 개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여기 4칸으로 나눠주고 80안에는 8cm면 이건 10칸이 될 거고요. 10칸 되겠죠. 그 다음에 72 안에는 8로 나눠주면 8, 9, 72, 9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9 곱하기 10, 9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4, 4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90 더하기 4, 4, 이거 90, 4, 4, 16 해서 두 개 더해주면 106개. 이거는 뭐냐?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06개가 될 거고, 이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8cm입니다. 심화 유형 6번 배수 판정하기. 다음 네 자릿수가 3의 배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네 자리 수가 그랬죠. 1, 10, 100, 1000 네 자리가 되는 수예요. 5300 네모 8이라는 수인데, 이거는 숫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숫자 5, 3, 네모 8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수를 이루는 각각의 숫자를 숫자라고 하고요. 숫자들로 이루어진 한 개의 수가 이거는 네 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수와 숫자가 좀 다르죠. 그거를 구분을 해주고요. 생각하기.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수 판정에서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는 네 자리 수가 어떤 수가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는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를 일단 알면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되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각 자리 수가 아니고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이거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각 자리 숫자 5 더하기 3 더하기 네모 더하기 8이 이것도 3의 배수가 되어야 해요. 이거 네모 빼고 나머지 다 더해주면 8에다 8을 더하니까 16 더하기 네모가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3의 배수인데 지금 두 자릿수니까 16보다 큰 3의 배수 구해야 되겠죠. 36, 18, 37에 21, 38에 24, 39, 27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16 더하기 얼마? 네모 값이 여기 얼마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러면 16일 때 18일 때는 네모가 얼마냐면 2이면 18이 되고요. 이렇게 나눠줘 봅시다. 그리고 21이 되려면 5일 때 네모가 5일 때 21이 되고 그 다음에 네모가 8이면 24가 되죠. 그리고 네모가 9가 되면 25, 27이 되려면 11이 돼야지 21이 되는데 네모는 한 자리 숫자예요. 네모에 들어갈 수는 0부터 9까지의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1부터는 안 된다. 2, 5, 8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네모에 들어갈 숫자 2, 5, 8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 외우면 좋은데 왜 이런지도 알아야지, 이유를 알아야지 더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네 자릿수가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네 자릿수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 별표라고 해줍시다. 이게 1위자리, 12자리, 100위자리, 1000위자리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네 자리가 3의 배수니까 이거를 다시 맨 앞자리 네모는 1000의 자리니까 네모 곱하기 1000이죠. 더하기 세모는 100의 자리니까 세모 곱하기 100, 이응은 10의 자리니까 이응 곱하기 10 더하기 별, 이것과 같은 수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해주면 1000은 999 더하기 1, 그 다음에 100은 99 더하기 1, 그 다음에 10은 여기가 더하기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10인데 10은 9 더하기 1, 요까지 했죠. 더하기 별. 지금 요게 이렇게 된 거고 100을 9 더하기 1, 10을 9 더하기 1, 99 더하기 1, 9 더하기 1, 별은 그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같은 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900, 네모 곱하기 999 다시 또 더 정리해 줘 봅시다. 네모 곱하기 999 더하기 이 네모는 저 뒤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세모 곱하기 99 곱하기 99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9 더하기 이제 남은 거 뭐 있었죠? 네모 곱하기 1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네모가 한번 나오고 세모 곱하기 1 남았어요. 세모 해주고 동그라미 곱하기 1 있죠. 동그라미 해주고 별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네 자리 숫자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양쪽의 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쵸? 등식이 성립하려면 오른쪽의 식도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3으로 나눠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수는 999 3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숫자는 3의 배수, 99도 3으로 나눠 떨어지죠. 99를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숫자도 3의 배수, 이것도 다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이고 나머지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별, 요것도 3의 배수가 되어야만 해요. 그쵸? 3으로 나눠져야지 등식이 성립하겠죠. 두 개가 같은 수니까 지금 같은 수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해서 별 곱하기 1이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네 자릿수가 3의 배수라면 이거는 의미가 뭔가요? 각 자릿수의 합,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 맞는 거죠. 이거는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기호로 표현이 된 거고, 이걸 글로 하면 어떤 수가 꼭 네 자릿수가 아니더라도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다섯 자릿수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되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머지가 이제 각자의 숫자의 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자리면 999, 다섯 자리면 또 9999 더하기 1로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9가 들어가니까 3의 배수,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이고 나머지 하나씩 빼면 이렇게 남겠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쪽이 다 3으로 나누어 떨어져서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고요.
이 특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하니까 16 더하기 네모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16보다 네모 어떤 수가 0부터 9까지 수가 들어가면 16보다 큰 3의 배수를 찾아준 거예요. 18, 그 다음에 36, 18, 37, 21, 38, 24, 39, 27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이거는 0부터 9까지 한 자리 숫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는 16에다 1을 더하면 18 네모가 될 수 있는 거는 2, 5, 8 여기서부터는 두 자릿수가 되니까 중간에 11자리에 두 자릿수가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한 자릿수인 2, 5, 8 이렇게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세 개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6-1번 문제. 다음 네 자릿수가 4의 배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4, 1, 네모, 6이 4의 배수라면 어떤 수가 4의 배수일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끝자리 두 개가 00이거나 아니면 끝자리 두 개가 두 숫자가 4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4의 배수일 때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끝 두 자리 숫자 끝 두 자리 수도 1의 자리 몇십 몇이죠? 수도 4의 배수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끝 두 자릿수가 뭔가요? 네모 6이죠. 네모 6이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4의 배수이면서 두 자리 숫자인 거 뭐 있나요? 4, 2, 8, 4, 3, 12 근데 끝에 6이니까 12보다 4, 4, 16부터 되겠죠. 4, 4, 16, 4, 5, 20 4, 6에 24, 4, 7에 28, 4, 8에 32 뭐 쭉쭉쭉 가는데 1의 자리가 6으로 떨어지는 10의 두 자리 숫자는 뭐 있나요? 16 있고요. 26 안 되고 36 되죠. 이런 건 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니까 49, 36. 그 다음에 46 안 되죠. 56은 4일은 4, 56 되죠. 4일은 4, 4, 46 되니까 66 안 되고 76 되나요? 76 되죠. 76은 4일은 4, 그 다음에 49, 36 되니까 86 안 되고 96은요. 96도 되죠. 96 4로 나눠지면 4, 28, 4, 46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뭐뭐 됐나요? 1, 3, 5, 7, 9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답에다가는 1, 3, 5, 7, 9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주느냐?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외워주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거가 어떤 수가 4의 배수란 얘기는 배수일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 끝 두 자릿수 수가 어떻게 되냐면 00으로 되거나 아니면 4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어떤 수가 4의 배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수 내수 여기는 내수니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앞에 거를 다 일반화 시켜주면 동그라미 뭐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 숫자는 네모가 1000의 자리죠. 그리고 세모는 100의 자리예요. 더하기 동그라미 별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00 4로 나눠 떨어지죠. 100도 4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이죠 이미. 그런데 이게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4의 배수란 얘기는 이 두 개 등식이 성립되려면 더하기 동그라미 별인 밑에 끝자리 두 자리 수도 4의 배수가 되어서 이게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이쪽도 4로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동그라미 별표 이것도 4로 나눠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나왔죠. 어떤 수가 4의 배수일 때 끝 두 자릿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00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땡땡 이번에는 0이 아니고 숫자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네모 세모 곱하기 100이죠. 그쵸? 두 자리 숫자 곱하기 100이에요. 100이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 자체가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00이거나 4의 배수가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가 된다. 요거를 알고 있고 이유까지 생각해서 외우면 다 같이 외우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이거 특징을 알게 되면 끝 두 자릿수가 사의 배수인 경우를 찾습니다. 사의 배수인 두 자릿수 중에서 끝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는 거 6, 26 안되고 36, 56, 76, 96이 사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3, 5, 7, 9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2번 다음 네 자릿수가 5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될 때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개수를 구하래요. 주어진 수는 2, 7, 네모인데 네 자리 숫자인데 이게 5의 배수도 되고 그리고 9의 배수도 된다고 합니다.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죠. 1과 2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5의 배수가 되려면 1을 만족하려면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5의 배수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1의 자리 수가 0 또는 5로 끝나면 5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때 되나요? 2, 7, 10의 자리 모르지만 끝에가 0으로 끝나거나 2, 7, 네모하고 5로 끝나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5의 배수는 성립합니다. 두 번째, 9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0으로 끝나든 5로 끝나든 둘 다 9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9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9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뭔가요? 2 더하기 7 더하기 이게 0으로 끝날 때 봅시다. 270 네모일 때 27 네모 0일 때 네모 0일 때 2 더하기 7 더하기 네모 더하기 0 이게 9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것이 9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 더하기 네모가 9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9의 배수 9보다 큰 9의 배수 뭐가 있나요? 9, 1은 9, 9, 2, 18, 9, 3, 27 쭉쭉쭉 나갈 텐데 이를 만족하는 네모는 한 자릿수여야 되니까 0부터 9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모는 뭐가 됩니까? 9가 되려면 0일 때 네모가 될 수 있는 거는 0일 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일 때 9 더하기 9에서 18이 됩니다. 27을 만드는 수는 9에다가 18을 더해야지 27이 되죠. 두 자릿수는 안 돼요. 갈 수 있는 수는 한 자릿수입니다. 0부터 9까지밖에 안 되니까 0과 9일 때 네모가 성립합니다. 네모에는 0과 9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요거가 첫 번째, 요거가 두 번째. 두 번째 27 네모 5로 끝날 때 이러면 각자의 숫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2 더하기 7 더하기 네모 더하기 5 이게 9의 배수가 또 돼야 되죠. 각자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여야지 이 네 자리가 9의 배수가 되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 더하기 5, 7 더하기 7이니까 14 더하기 네모가 9의 배수가 돼야 돼요. 14보다 큰 9의 배수 뭐 있나요? 9, 2, 18, 9, 3, 27, 9, 4, 36 쭉쭉쭉 나갈 건데 이 네모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0에서 9까지의 수, 한 자릿수죠. 그럼 이 네모, 이것을 만족하는 네모는 뭐가 있는가? 14에다가 4를 더하면 18이 되고요. 14에다가 13을 더하면 23이 돼요. 근데 네모는 한 자리 숫자여야 되니까 13보다 더 큰 수는 안 되겠죠. 여기서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는 4입니다. 1과 2에 의해서 이거는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수가 0 또는 5니까 0일 때도 5의 배수고 5일 때도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0일 때는 0과 9가 될 수 있고요. 네모 안에. 그 다음에 5로 끝날 때는 네모 안에 4가 되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물어봤죠. 네 자릿수 모두 몇 개입니까? 물어서 왔으니까 3개인데 어떻게 3개냐? 27 네모 안에 0이 들어가고 0으로 끝나죠. 00. 그 다음에 27 또 네모 안에 9가 되고 0으로 끝나는 경우 90. 또 여기 27 45 5로 끝나는 수에서는 중간에 네모가 4가 돼야 되죠. 27 45 이렇게 네 자릿수는 모두 3개입니다. 개수는 3개고요. 이게 각각 다 4로 네 자릿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게 5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끝에가 0과 5로 나누어 떨어진 거 보니까 5의 배수 맞죠?
5의 배수는 다 0과 5로 떨어집니다.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다 9로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9, 3, 27 나눠 떨어지죠. 9, 9, 3, 27에다가 그 다음에 9, 1은 9 나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9, 3, 27, 9, 5, 45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5와 9로 모두 나눠 떨어지는 네 자릿수는 3개입니다. 6-3번 문제. 다음 5자릿수가 4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된대요. 그때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주어진 수는 네모 9, 9, 9 네모라는 5자리 수예요. 그런데 이게 4의 배수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3의 배수이기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4의 배수가 되는 게 첫 번째 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게 두 번째 조건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4의 배수의 특징, 3의 배수의 특징을 각각 다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4의 배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4의 배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끝 두 자릿수가 00이거나 또는 끝 두 자릿수도 4의 배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9 네모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 1번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게 1번 조건.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모는 뭐가 있나요? 이 네모에는 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90 얼마가 되느냐? 4 곱하기 10, 이제 20, 2 들어가면 8, 그 다음에 10 얼마가 되니까 3일 때, 4 곱하기 23일 때 얼마가 되냐? 4, 32, 92가 되고요. 그럼 4 곱하기 24일 때 4, 4, 16, 96이 되고 4 곱하기 25는 100이 되어서 90 몇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네모에 들어갈 수는 2와 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수에다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수는 네모 999 2이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또는 네모 999 6으로 끝나는 수면 1번 조건 4의 배수가 된다는 걸 조건을 만족을 시켜요. 그런데 이거이면서 또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숫자일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3의 배수의 특징입니다.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리 숫자의 합 네모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2 각자의 숫자의 합은 네모 더하기 9, 3, 27에다 2 더하니까 27에다 29 이것도 각자리 숫자의 합도 3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의 배수가 되는 네모는 네모 더하기 29가 3의 배수일 때 얼마가 되나요? 29보다 큰 3의 배수 30, 그 다음에 33, 36, 39 쭉쭉쭉 나갈 거고요. 이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30이 되려면 네모에 얼마가 넣으면 되냐면 1, 그 다음에 4, 30 커지겠죠? 7,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11이 되어서 네모는 두 자리 숫자가 아니죠. 한 자리 숫자니까 1, 4, 7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999, 6을 만족시키면서 또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6 이것도 네모 더하기 39, 27에다 6 더하기 33인데 이것도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33이 3의 배수라는 얘기는 33보다 큰 3의 배수 33이 되면 네모가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네모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4자리 숫자가 돼버리죠. 5자리 숫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0을 제외한 더 큰 3의 배수 그럼 어떻게 되나요? 36부터 시작하겠죠. 39 되고 그 다음에 42, 45 이렇게 3의 배수가 쭉 될 텐데 이걸 만족시키는 네모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36이 되느냐? 아니 33을 더하면 36이 되는 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 커졌으니까 36, 9 넘어갈 때고 이거 더 큰 수는 안 되겠죠. 더 크게 되면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돼요. 네모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369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네모는 1, 10, 100, 1000, 만의 자리에 이 큰 수 5자리 숫자의 맨 앞에 오는 숫자니까 맨 앞에 오는 숫자가 가장 적을 때 작은 수일 때 전체 수가 작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수는
끝자리가 2로 끝날 때는 1, 4, 7이 들어가면 다 만족시키고요. 끝자리가 6으로 끝날 때는 이 네모에 3, 6, 9가 들어갈 경우에 이 숫자들이 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을 넣었을 때 1, 9, 9, 9, 2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거를 만족시키는, 이걸 다 만족시키는 수를 다 써주면 1, 9, 9, 9, 2, 그 다음에 맨 앞에가 4일 때 4, 9, 9, 9, 2, 끝에가 이제 또 9, 9, 9, 2로 끝날 때 앞자리가 7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 9, 9, 6으로 끝날 때는 앞자리가 3 되고요. 9, 9, 9, 6일 때는 6 되고요. 9, 9, 9, 6 끝날 때는 앞자리가 9까지, 이 두 조건을 일일을 만족시키는 수는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심화 유형 7번. 어떤 수 가와 그 다음에 84의 최대 공약수는 28이고 최소 공배수는 168이래요. 어떤 수 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거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식이죠. 가에다가 가와 84를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수는 28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가 28의 배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는 기억과 3이니까 가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28 곱하기 기억이죠. 28. 가를 28로 나누면 기억이 된다는 얘기는 28에다 기억을 곱하면 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8 곱하기 기억이고요. 또 한 개의 수를 또 구할 수 있는 게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했나요? 최대 공약수 곱하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두 수.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168이라고 주어졌어요. 168이다. 이거 식으로 정리해주면 28 곱하기 7 곱하기 3이 168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 곱하기 기억, 28 곱하기 기억이 들어가죠. 28 곱하기 기억 어떻게 하나요? 곱하기 3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내주면 나누기 3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호가 곱셈은 나눗셈으로 바뀌고 덧셈은 뺄셈으로 바뀌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등호의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그 이유는 양쪽 등호를 기점으로 양쪽에 나누기 3씩 해줬더니 곱하기 3 나누기 3 지워지고 이것만 남고 여기에는 원래 있던 수에다가 나누기 3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입니까? 3, 5, 15, 3, 6, 18, 56이네요. 기억 곱하기 28 곱하기 기억이 56이다. 28 곱하기 기억이 56이다. 따라서 가는 5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1번 문제. 32와 어떤 수 나의 최대 공약수는 16이고 최소 공배수는 224입니다. 어떤 수 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식은 32와 나의 최대 공약수가 16이고요. 그러면 2와 니은이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최대 공약수에다가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데 이게 224래요. 그러면 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나요? 나를 16으로 나누면 니은이 된다는 얘기죠. 즉 16 곱하기 니은 하면 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16 곱하기 니은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식으로 써주면 16 곱하기 2 곱하기 니은이 224래요. 그러면 16 곱하기 니은 여기 있죠. 양쪽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여기 양쪽식에다가 나누기 2를 해서 밑에 다시 써주면 16 곱하기 니은 왼쪽에서도 나누기 2하고 오른쪽에서도 나누기 2 해야 되죠. 224 나누기 2가 되니까 112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네요. 16 곱하기 니은이 112가 나오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가 1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2번 문제.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4이고 최소 공배수는 140입니다. 이 두 수의 차가 42일 때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 모르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이 있죠. 두 수를 둘 다 모르니까 가와 나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최대 공약수가 14래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140이니까 14로 나누어 떨어진 몫을 모르니까 이건 기억이라고 하고 얘는 니은이라고 합시다. 14 곱하기 기억 곱하기 니은 한 것이 140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씩 정리해주면 14 곱하기 기억 곱하기 니은이 140이다.
그럼 결국은 기억 곱하기 니은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이거는 14 곱하기 10이니까 기억 곱하기 니은이 10이 돼야 돼요. 기억 곱하기 니은이 10이 되게 하는 자연수 기억과 니은은 어떤 게 있느냐? 기억과 니은은 어떤 게 있냐면 기억이 1일 때 니은이 10이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기억이 2일 때 2, 5, 10, 5이면 10이 되겠죠. 3이 안 되고 4일 때 안 되고 또 5일 때 2이면 10이고 근데 순서가 기억 가나가 오든 나가가 오든 순서엔 상관이 없기 때문에 5,2 또 10,1이 될 텐데 그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가와 나 기억이 1, 10일 때 가와 나가 되는 수는 어떤 게 있나요? 1과 10일 때 그러면 가는 14가 되겠죠? 14 곱하기 1이 가니까 14가 되고 나는 14 곱하기 10이니까 140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와 5일 때는 14 곱하기 2, 28이고 가는 28이고 나는 14 곱하기 5, 4, 5, 20, 5, 1, 5, 70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수의 차가 42라고 했어요. 이 두 수의 차는 얼마입니까? 훨씬 크죠? 100이 넘어요. 이 두 수의 차는 70 빼기 28 하니까 두 수의 차가 70 빼기 28, 두 수의 차가 42가 되어서 요건 아니고 이게 맞구나. 알았어요.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구하시오. 가와 나 중에서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28과 70 중에서 큰 수인 7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7-3번. 두 자연수 가나의 최대 공약수가 35이고 모르니까 또 최대 공약수 구하는 식을 써서 가나 이렇게 써주고 최대 공약수가 35라니까 35로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도 모르니까 기억과 니은이라고 해줍시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 알아요. 최대 공약수 곱하기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기억 니은을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기억 더하기 가 더하기 나가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가가 나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 정리해 줄게요. 35 곱하기 기억 곱하기 니은이 210이 돼야 된대요. 기억 곱하기 니은은 얼마입니까? 기억 곱하기 니은은 210 나누기 35 해주면 되죠. 3, 6, 18, 5, 6, 30, 6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곱하기 니은이 6이 되는 경우인데 가가 나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를 30으로 나눈 수인 기억도 나를 30으로 나눈 수인 니은보다 작아야겠죠. 두 개를 곱해서 6이 나오는 수 뭐 있습니까? 기억과 니은은 될 수 있는 수는 1일 때 6 곱하면 6이죠. 또 2, 3, 6이죠. 그 다음에 3, 2는 안 돼요. 니은이 더 큰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이때 될 수 있는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기억이 1일 때 35 곱하기 1이 가니까 35고요. 그 다음에 나는 30 곱하기 6이 나니까 6, 5, 30, 3, 6, 18, 21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 3일 때 70이고요. 가는 70, 그 다음에 3일 때는 3, 5, 15, 3, 3, 9, 105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 더하기 나가 될 수 있는 수 그러면 가 더하기 나는 이 첫 번째 경우일 때는 35 더하기 210 해줘야 되니까 이거 얼마죠? 35 더하면 2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올 때는 두 개 더하면 175가 되겠네요.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 유형 8번. 최소 공배수를 활용한 교과 통합 유형이래요. 교과 통합 유형은 수학과 다른 과목을 통합시켰다는 건데 이번에는 사회랑 이렇게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문제 10간 12지는 이게 10간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를 10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 및 신유, 술해를 12지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짝지어진 10각과 12지로 해의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이때 표기는 갑자, 을축, 병인, 그다음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얘는 끝났잖아요. 다시 갑으로 시작하고 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갑술, 그 다음에 을해까지 하고
병이 와야 되는데 이게 끝났잖아요. 그럼 병 다음에 다시 얘는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자, 그다음에 정축, 무인, 기묘, 그다음에 경진, 신사, 임오, 개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끝났잖아요. 다시 얘는 다시 앞으로 와서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보니까 십가는 10개니까 10의 배수로 돌고요. 12지는 12개가 있으니까 12의 배수로 계속 돕니다. 어느 순간 만나겠죠. 언제 만나냐면 갑자가 이렇게 만나는 해는 언제냐면 얘는 10의 배수로 되고 얘는 12의 배수로 되니까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일 때 얘네들이 다시 만나요. 같은 간지가 반복되는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는 10의 배수고 하나는 12의 배수니까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인 60일 때 갑자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같은 갑자로 시작했으면 60년 후에 다시 갑자가 되고 무진으로 만약에 무사인 해가 있었다. 무사인 해가 몇 년도였다. 근데 60년 후에 다시 무사년이 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복잡한데 어쨌든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일어나서 임진왜란이에요. 앞에가 임이고요. 밑에가 진이랍니다. 임진년 이렇게 만났던 해에 일어나서 임진년인데 그게 1592년이래요. 2022년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의 연도를 10간 12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타내시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아는 힌트는 1592년이 임진년이다. 임진왜란이라서 임진년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마다 다시 임진년이 돌아오려면 이거는 60 그쵸? 같은 간지가 반복되는 주기는 60년마다 임진년이 되는 거예요. 1592년에 임진년이 됐으면 또 언제 임진년이 되냐면 임진년이 되는 해는 1592년 그 다음에 또 임진년이 되는 해는 더하기 60년 후에 6 더하면 1652년 또 임진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임진년이 되려면 또 더하기 60 해가지고 6 더하면 얼마인가요? 1712년에 다시 임진년 그리고 또 어쨌든 60의 배수로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이때만 다 임진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려 2022년입니다. 2022년이 대체 10간 12주로 나타냈을 때 무슨 년이라고 해야 되나? 땡땡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년이냐 대체? 그러면 최대한 임진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하려면 봅시다. 2022에서 1591을 빼줄게요. 그러면 그 안에 60이 몇 개 들어가나 봅시다. 2022년 빼기 1592년을 해주면 얼마냐면 1, 5, 9, 2 하니까 0, 그 다음에 3, 430년. 4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60년마다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430을 60으로 나눠주면 이게 몇 번 들어갈 수 있나 봅시다. 6, 7면 6, 7에 42 하고 10 남으니까 7번 하고 땡땡 최대 7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60년씩 7번을 더해지게 됩니다. 1592년에다가 60년 7번 더하면 6, 7에 42 420년을 6의 배수인 60의 배수인 420년 후에도 임진년이에요. 1592년에다가 420년을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맨 끝에 2로 끝나고 두 개 하니까 1이 되고 그 앞에 올라오니까 0이 되고 앞에 올라오니까 2012년도 임진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부터 10년 후를 구하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따져줄게요. 2012년에 임진년이다. 임진이 어떻게 됐나요? 임진년인데 앞으로 10년 후에가 12년으로 끝났는데 2022년이 무슨 년인지 알고 싶잖아요. 10번 이걸로 세줘 볼게요. 임진이 이제 2012년에서 시작해서 0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후는 계사 1, 계사 2는 갑, 임진 봅시다. 임진이 0이에요. 그 다음에 계사 1년, 그 다음에 갑 5, 2년, 을미 3,
병신 4, 정유 5, 무술 6, 기해 7, 경자 8, 신축 9, 임인 10이네요. 10년 후에는 임인년이에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임인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1번 문제.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은 각 버스의 운행 정보를 승객과 기사 중앙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정류장에서 몇 분 후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1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15분이고 34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6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두 대가 오는데 331번 한 대는 15분마다 또 한 대는 6분마다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버스가 정류장에서 오후 5시 35분에 둘 다 5분 후에 도착한다고 안내가 떴을 때 오후 7시까지 두 버스가 동시에 도착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동시에 도착하려니까 공배수일 때 15와 66의 공배수일 때 도착을 하겠죠. 그 두 개의 공배수 어떻게 구합니까? 3, 5, 15, 3, 2, 6.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3, 5, 15, 30 최소 공배수의 배수일 때 이 두 개의 공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30의 배수로 두 버스가 만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 언제 만납니까? 오후 5시 35분에 어떻게 떴냐면 5분 후에 둘 다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35분부터 배차 시간이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몇 번 만나는가 했는데 5분 후에 둘 다 도착하니까 처음에 5시 40분에 만나겠죠. 이때 한번 만날 거예요. 그런데 30분마다, 그렇죠? 15분마다 오고 6분마다 오니까 둘 다 동시에 오는 거는 최소 공배수, 이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30이니까 30분마다 만난다. 30분 후가 되면 얼마입니까? 5시 70분, 10분 주면 1시간 올라가죠. 60분이 1시간이니까 6시 10분에 또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30분 후인 6시 40분에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30분 후가 되면 또 70분이 돼서 1시간 올려주면 1시간 7시 10분에 만나요. 그러니까 7시까지 만나는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시 10분 지나가는 건 말고 몇 번 만났냐?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30분마다 30분마다 만나니까 5시 40분, 6시 10분, 6시 40분 이렇게 동시에 도착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